번째, 우리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이번엔 자, 오늘은요 이제 여러 나라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건데, 결국에는 고조선이 이제 고조선 다음에 이제 우리 한반도에 어떤 나라들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이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하기 전에, 자, 우리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탄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후에 이제 탄생했던 고조선 이후에 탄생했던 이런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자, 철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탄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철기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무기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그렇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철제 무기. 자, 더 좋아진 이제 무기를 가지고 뭐예요? 정복 전쟁한다라는 거예요. 자, 농기구, 철제 농기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 생산력이, 그게 이제 뭐 수확량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 질 좋은 땅, 막 이런 데를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점점 이제 활발해지면서, 자, 결국에는요, 자, 왕이라고 불리는, 자,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가지고요, 왕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 부족들이 연맹을 맺어서 왕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만들어진다. 연맹, 왕국. 결국에는 이 여러 나라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연맹왕국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 요 이제 연맹왕국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자, 여러 나라들이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를 기억을 하면 돼요. 하나는 이제 그 각 나라의 위치,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제천행사라고, 이제 각 나라들이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의 명칭,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각 나라의 어떤 이제 풍습,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치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위치는 여러분들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 요하라고 얘기했죠. 고조선이 탄생했다고 이제 그 추정되는 지역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백두산 이렇게 있고, 자, 백두산의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 압록강이죠. 이렇게 두만강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일단은 고조선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나라가 있어요. 자, 그 나라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 부여라는 나라예요. 부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만주 지역에서 탄생한 나라고요. 뭐 숭화강이라는 강, 그쪽에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여 이제 아래, 여기 압록강 바로 위에 이제 탄생했던 나라가 있어요. 자, 그 나라가 뭐냐면요, 고구려라는 나라고요. 많이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함경도 요쪽 부근에서 탄생했던 나라가 있어요. 바로 옥저라는 나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지역, 종래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여기 한강 부근에 보면요, 여기 한강 그냥 충청도 일대, 여기에서 마한이라는 나라가 이제 탄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상도 지역에 진안, 그 다음에 여기 낙동강에 김해 지역에 변한. 자, 이렇게 이제 고조선 이후에 우리 한반도 안에서 탄생했던 이제 여러 나라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그 다음에, 자, 마한, 진안, 변한은 어떻게 돼요? 요걸 이제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 있죠. 요걸 요렇게 이제 뭉쳐가지고 합쳐서 부르는 명칭. 뭐라고 해요? 세계의 한이다. 사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요렇게 여러분들 확인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주제가 우리 이제 제천행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제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사다라는 거예요. 제천행사. 자, 제천행사인데, 자, 여기 이제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사만 이렇게 연결을 이제 시킨 건데, 자, 부여의 제천 행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고 이렇게 이제 불러요. 자, 부여의 제천 행사 영고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제천 행사
자, 동맹이라고 이제 불러요. 자, 동맹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제 확인할 거는, 자, 고구려 같은 경우 이제 동맹이라는 그 명칭의 제천 행사를 하는데 어디에서 했냐면요. 국동대혈이라고 해서요. 나라 동쪽의 큰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나라 동쪽의 큰 동굴. 뭐 동굴에서 이제 그 쪽에서 이제 그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옥저 같은 경우는 제천 행사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삼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제천 행사를 1년에 2번 했대요. 자, 5월달, 그 다음에 10월달. 5월달에 했던 거를 우리가 이제 수린날, 10월달에 그 제천 행사를 계절제 이렇게 불러요. 자,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자, 우리 지금 삼안 지역, 우리 한반도 남쪽 지역은 기후가 어때요? 따뜻하다라는 거로 라는 거랑,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전라도 지역을 뭐라고 그래? 막 곡창지대라고 얘기하죠. 농사가 엄청 잘 되는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천 행사 결국엔 목적은 뭘까? 하늘을 왜 제사를 지낼까? 이 시기에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제천 행사를 이제 지내는 겁니다. 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 우리가 추수할 때가 언제야? 가을이죠? 10월쯤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수확 잘 해달라고요. 그 제사를 지내. 동맹도 10월, 무천도 10월, 또 이제 삼안에서는요, 이 계절제 10월이죠. 참고로 이 영고 같은 경우에는 12월이에요. 자, 더 북쪽이잖아. 우리 부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12월 달에 제사를 지내고, 또 이제 우리 삼안에 다시 돌아오면요. 5월 달은 뭐 할 때야? 씨 뿌릴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씨 뿌릴 때도 어떻게 돼? 하늘에 딱 이제 제사 지낸 다음에 이번 올해 한 해 이제 풍요를 기원을 하는 거죠. 자, 제천 행사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어떻게 돼요? 옥저만 지금 제천 행사가 안 보이죠? 그럼 옥저라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를 아예 안 했을까? 는 아니지. 자, 왜냐? 우리가 지금 막 이런 각 나라별로 제천 행사를 열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야? 기록을 통해서 사료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옥저의 그 제천 행사의 명칭에 대한 그 사료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했는데 옥저만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야. 옥저의 제천 행사 이름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라 옥저가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세 번째 이제 그 주제 풍습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여기 부여부터 볼게요. 자, 부여의 풍습 보면요, 5부족 연맹체다라는 거야. 자, 5개의 부족이 이제 연맹을 맺어가지고요, 연합을 해가지고요, 만든 나라가 이제 부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책 12법, 이라는 제도가 있었대요. 한 가지 잘못을 하면요, 12배로 배상한다. 자, 예를 들어서 분필 하나를 누가 훔쳤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배상으로 12개의 분필을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형사취수제라는 이제 제도가 있었대요. 자, 이게 무엇이냐면요. 자, 형이 죽으면요, 그 형의 이제 형수를요, 이제 취한다라는 거야. 동생이. 그러니까 데리고 산다 이런 거예요. 자, 형이 있고요. 자, 형의 이제 그 부인, 형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뭐 결혼을 뭐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봐봐. 형이 죽으면 어떻게 돼? 형의 가족인 형수를 그 동생이 데리고 산다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도 있지만, 자, 이때 그러면은 왜 부여에서 이런 형사취수제를 이제 그런 이제 풍습을 이제 갖고 있었느냐? 자, 옛날에는 어떻게 돼? 그 땅보다, 그러니까 땅과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비례로 따지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 한반도 안에 인구가 엄청 많잖아, 남한에 보면요. 근데 이때는 어땠을까? 지금 막 고조선 다음에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 막 이때는요. 기원전 막 이때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땅보다 어떻게 돼? 인구가 적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 사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라는 거야. 그 노동력이 소중하다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형이 죽고 나면 이 형수는 원래대로라고만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생각으로는. 형수도 어떻게 돼? 원래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집안의 여성이라는 노동력 하나가 다시 빠져나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 동생이 데리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결국에 이제 그 노동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형사취수제 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부여만의 이제 중요한 특징. 제일 잘 나오는 거. 부여라고 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요겁니다. 사출도. 자, 이 사출도 네 개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요게 이제 우리 사출도라고 얘기해요. 말, 소, 그 다음에 이제, 돼지, 그 다음에 개, 이런 거죠. 자, 그래서요. 이게 사출도가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자, 중앙이 있어요. 중앙 부족이 있고요. 자, 마가, 우가, 저가, 부가 이렇게 이제 다스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4개의 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믿는다, 소를 믿는다, 돼지를 믿는다, 이제 개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요. 요 이제 사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영역, 다스린 영역을 또 이제 지칭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이제 중앙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 어떤 이제 뭐 길을 뭐 지칭한다,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결국에 이제 사출도, 부여에 있는, 자, 마가우가, 저가우가, 어떤 이제 정치, 집단의 어떤 단위, 막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여의 풍습 중에 하나는 또,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이것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 건데, 순장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자, 지배자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은, 지배자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을 만들겠죠? 그 무덤에, 자, 지배자가 살아있을 때 그 지배자를 모셨던 신하들을 같이 묻는 거. 그걸 이제 순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순장의 방법은 2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신하를요, 산채로 그냥 묻거나, 아니면은 이제 죽이고 나서, 죽은 채로 이제 묻거나 라는 거야. 그럼 왜 이런 순장의 풍습이 있었을까? 옛날에는요. 지배자가 죽으면 지배자를 모셨던, 생전에, 지배자를 모셨던 신하들을 같이 묻는데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죽은 다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으니까 지배자 입장에서는 죽고 나서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돼?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도 어떻게 돼요? 지배자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때도 어떻게 돼? 나를 모시는 그런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순장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하나 또 볼까요? 뭐 전복이라고 해서 점치는 거예요. 그 정도 이제 확인할게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부여의 어떤 이제 풍습들이다라는 거 여기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구려를 볼게요. 자, 근데 우리가 고구려 보면은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탄생한 거야? 이 나라가. 자, 부여에서 살고 있던 어떻게 돼요? 주몽이 어떻게 돼? 탈출해가지고요. 만든 게 이제 고구려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결국에는 부여의 풍습과 고구려의 풍습은요, 유사한 게 많아요. 지금 잡아요. 이게 오부종 연맹체부터 해가지고 여기 형사치수제. 요게 우리 고구려에도요,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야. 고구려를 세운 주몽이 어디서 내려와서 부여에서 내려와서요.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고구려만의 어떤 풍습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결혼 풍습인데, 자, 서옥이라는 건 어떤 집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자,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해요. 그런데 자, 여기가 이제 이 여성의 이제 집이에요. 여자, 남자 이렇게 있어. 둘이 이제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자, 이 여자 쪽 집에 조그만한 집을 하나 만들어요. 요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서옥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둘이 이제 결혼을 한대. 자, 결혼을 하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이제 남자 쪽으로 뭐 시집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결혼을 했어. 그럼 먼저 남자가 이 여자 집에서 같이 살아. 어느 집에서? 요 서옥에서. 자, 서옥에서 이제 살면서 이 이제 부부가
이제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남자가 여자 집에서 같이 살다가 나중에 아기가 어느 정도 크면 이 아기랑 이제 그 부인 데리고 남자 집으로 이제 가는 거. 그걸 이제 서옥제라고 얘기해요. 고풍수를 이제 서옥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초반에 어떻게 돼? 남자가 여자 집 쪽에서 이제 산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아까 뭐라고 그래? 그 형사취수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노동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서옥제라는 풍습이 있는 거예요. 왜? 자,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여자가 남자 쪽으로 집에 가면 이 여자 집 입장에서는 여자라는 노동력이 어떻게 돼?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돼요? 남자가 먼저 결혼한 다음에 먼저 남자의 노동력을 처음에 제공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여자 쪽에 남자가 먼저 노동력을 어느 정도 제공해주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요? 부인이랑 아기 데리고 남자 집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걸 이제 서옥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구려의 결혼 풍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옥저의 이제 풍습을 한번 볼 건데 옥제도요 이 서옥제와 좀 비슷하게요. 그 결혼 풍습이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다 쓸게요. 자, 민며느리제. 여기에서 민은 이제 어린이라는 뜻이에요. 어린 며느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린 나이 때 서로 이제 결혼 약속을 하는 거야. 결국엔 이제 혼인 약속을 이제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한 다음에 이 어릴 때 이제 이 여자 아이를 어떻게 돼? 남자 집안에서 키워주는 거예요.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워줘. 남자 집안에서.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됐어.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자 집안으로 돌려보내줬다가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폐물 같은 거 주면서 결혼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민며느리제인데, 자, 어린 며느리 됐죠? 자, 어렸을 때 남자 집안에서 키워준다고 해서, 자, 옛날에 이렇게 사람을 이제 키운다, 어린 아이를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키운다라는 거는 그냥 스스로 크는 게 아닐 거 아니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이렇게 돌봐줘야지 어떻게 돼? 성년이 될 때까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경제적으로 소비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 애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이제 키우는 게 경제적으로 소비가 되니까 남자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 소비되는 그런 경제력 이런 거를요. 미리 이제 키워주겠다라는 거야. 키워준 다음에 정식으로 결혼시킨다. 요게 이제 민며느리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옥저 같은 경우에는요, 풍습 중에서 자, 가족 공동무덤. 요걸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골장제라고도 얘기해요. 자, 가족들이 공동으로 무덤을 사용한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옛날에 이 사람들은요, 동시에 다 같이 죽었나, 가족들이? 누가 돌아가시면은 무조건 다 같이 죽어야 되나? 아니다라는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식구가 있다고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살짝만 파가지고요, 이제 묻어요. 이 시신을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지나면요, 이제 살만 딱 썩고, 뼈만 이렇게 남았을 때, 이 뼈를 다시 파가지고, 뼈를 이제 다시 추려가지고요, 한 곳에 모아. 모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돼? 뼈를 모아. 뼈를 또 모아요.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가족들의 뼈를 이렇게 공동으로 이제 안치하는 거. 그걸 이제 가족 공동무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골장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자, 이 그러니까 옥저라는 나라의 주요 이제 특산물, 생산물이라는 물을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자, 소금, 그 다음에 어물, 물고기 관련된 거, 요런 거는 여러분들 보기에 좀 가끔씩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옥저, 소금, 어물, 요런 거 이제 생산을 많이 했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해 한번 봐볼게요.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풍습이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자, 이 책화라는 거는 각 부족의 어떤 영역을 중시 여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그러니까 A 부족, B 부족이 있다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이제 그 각 부족의 어떤 영역이라고 치면요. 자, 예를 들어서 A 부족에서 자 이제 뭐 이렇게 토끼라고 칠게요. 자, 토끼 사냥을 막 이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 지역에 있던 토끼가 어떻게 돼? 넘어가가지고 B 지역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걸 잡으러 못 들어간다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까먹고 어떻게 돼?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B 지역, 그러니까 토끼가 도망가는데 B 지역으로 넘어간 토끼를 이제 토끼를 잡기 위해서 B 지역으로 넘어갔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책화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노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막 뭐 동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책화라는 거야. 각 부족의 어떤 영역을 중시 여기는 거. 근데 이제 그 각 부족의 영역을 이제 침범하게 되면 뭐 노비라든지 각종 동물 막 이런 걸로 식량 뭐 동물 이런 걸로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또 이러한 풍습이 있었대요. 조계혼. 같은 부족이 아닌 다른 부족과 혼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족외. 그 정도 이제 참고로 이제 보고요. 또 이제 동해에서 좀 잘 나오는 건 요거 좀 잘 나와요. 뭐냐면은 철자형, 여자형. 자, 지금 강원도 지역의 동해지요. 자, 이 강원도 지역에서 이 철자, 여자 모양의 집터가 발견됐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한자예요. 철이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이제 요걸 이제 우리 한자로 철이라고 얘기해요. 요렇게 된 거. 그러니까 요러한 모양의 집터가 발견됐다라는 거고요. 자, 여라고 하는 거는 요게 여자야. 약간 이렇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비스듬하긴 한데, 이게 여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철자, 여자 모양의 집터가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해 주요 수출품이 있어. 뭐냐면은, 이것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단군, 과하마, 단어피. 자, 단궁, 과마, 반어피라고 해서요. 일단 단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짧은 이제 활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하마는 과일 아래를 지나갈 수 있는 말이다라는 뜻이야. 자, 뭐냐면 자, 이 과일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과일나무가 있어. 자, 이 과일나무 아래를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좀 작은 말이다라는 거야. 작은 말. 자, 그다음에 반어피. 피라고 하는 건 이제 가죽이라는 뜻이고요. 반어라는 게 무슨 뜻일까? 반어. 반만 물고기다라는 거예요. 반만 물고기인 가죽. 반만 물고기. 뭐야? 물개, 막 이런 거예요. 바다포 이런 거. 자, 그런 거에 이제 가죽, 이런 게 이제 주요 수출품이었다. 동해에 잘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사만 한번 봐볼게요. 자, 사만에서 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사만 같은 경우에는 소도라는 지역이 별도로 존재했대. 자, 근데 이 소도라는 지역은요, 누가 이제 관리했냐면 천군이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대요. 자, 이 소도라는 거는 이제 신성한 지역, 제사를 하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천군은 누구다?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소도 앞에 보면 이 솥대라는 걸 만들어놨대요. 자, 우리 솥대 지금도 막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도 막 마을 막 이런 데 보면은 앞에 입구 막 이런 데 보면은 긴 나무에다가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이제 솥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왜 그러면 높은 곳에다 이렇게 새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놨나? 새는 어때요? 하늘을 날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새가 이제 사람의 어떤 영혼을 하늘로 이렇게 올려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솥대, 이 소도 앞쪽에, 그 소도 입구, 막 이런 쪽에 이런 솥대를 만들어놨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기록하세요. 자, 사만 중에서 변한 지역은 뭐가 많이 나냐면 철이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철이 많이 나는데 이 철을 우리 자, 낙랑 왜 이런 데 수출했대. 낙랑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번 시간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그 고조선의 옛 지역에 설치했던 한사군 중에서 어떻게 돼? 우리 선생님이 하나 기억하라고 했던 거. 낙랑, 그 낙랑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변화는 철이 많이 난다. 그 철을 어떻게 돼요? 낙랑이나 외에 수출했다. 그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다시 이제 좀 앞쪽으로 와서, 자, 지금 봐봐. 소도 신성한 지역이라 해서 제사 지내는 지역, 거기에서 이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소도 외에 다른 지역은 누가 관리하는 거야? 지배자, 왕이 관리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이 사만 지역에 소도가 존재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자, 제사와 그다음에 이제 정치가 어떻게 돼요? 분리된 사회다. 재정 분리 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우리 그 고조선은 뭐라고 얘기했어? 단군하는 거. 제사 정치 어떻게 돼? 단군하는 거 한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때? 지금 사만은 그 정치적으로는 별도의 왕이 있는 거고요. 자, 제사를 지내는 천군이 어떻게 돼? 별도로 따로 있다라는 거죠. 정치와 제사가 분리된 사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상징적인 거 여러분들 이제 잘 기억을 하고요. 우리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의 어떤 이제 그 위치, 제천 행사, 그다음에 이제 풍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돼? 노란색으로 좀 썼죠. 자, 이 부여나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왕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돼? 왕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왕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있을 거 아니야. 지배자는 있을 거 아니야.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없지만 지배하는 사람, 나라니까 어떻게 지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뭐라고 불렀냐면요. 읍군, 삼로 막 이렇게 불렀대요. 읍군, 삼로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사만 중에서 이제 마하는 왕이 있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자, 하지만 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 신지, 뭐 읍차, 요러한 이제 지배자들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자, 부여, 고구려에는 누가 있다? 왕이 있다. 자, 옥저, 동해는 왕이 없다. 대신에 지배자는 있다. 이 사만도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왕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요. 또 일부 지역은 신지읍차라는 이제 지배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